5월 마혜영 해설위원이 그의 책을 통해 선수들의 금지 약물 복용 실태를 밝히면서 세간의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선수들의 금지 약물 복용에 얽힌 소문의 진상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마혜영 자서전을 둘러싼 스테로이드의 진실, 또한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졌던 선수들의 사인 교환의 진실은 무엇일까? 마혜영 독점 인터뷰. 마혜영, 그는 왜 프로야구의 비리를 폭로했을까? 마혜영 해설위원의 최초 심경 고백, 지금 시작됩니다. 국내에서도 일부 프로야구 선수들의 약물 복용이 있다 혹은 있었다. 전 프로야구 선수 마혜영 씨가 최근 자신의 저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면서 국내 프로야구계는 충격과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파문 이후에 처음으로 마혜영 씨가 직접 저희 백지연의 피플 인사이드에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책이 파문이 일고 있죠? 네, 저도 책을 쓰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크게 파문이 일었네요. 예상을 했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예상을 하고도 쓰신 이유는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저도 그런 유혹을 좀 받아봤었고 또 앞으로 그 프로야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뭔가 좀 제재가 필요하고 책을 쓰지 않고 어떤 칼럼이라든지 기자를 통해서 인터뷰를 해서 전하게 되면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말이 변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써서 야구 팬들한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시기는 왜 지금이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선수의 문제라면 바로 네. 지난해 말까지도 활동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할 수 있었는데 네. 선수를 그만두고 나서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왜 지금이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 지금이면 안 되냐라고 저는 되묻고 싶어요. 이제 비난하는 쪽에서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현역 선수 시절에 나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중에 하나면서 얘기했다면 네. 용기 있는 폭로라고 보겠는데 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비난을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그 선수 시절에 불이익을 좀 감수하고 이런 말을 한다든지 책을 쓰기는 힘든 건 사실이고요. 제가 또 선수 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인으로서 95년도에 데뷔를 했을 때는 바로 팀에서 4번을 치면서 주전으로 활약을 했지만 오히려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2군 생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선수 생활 마무리를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상황에서 책을 내거나 지금 같은 발언을 하게 된다면 정말 마지막 기회도 잡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상황이었죠. 처음에 약물 우리 국내 야구 선수들의 약물 복용이 있다 이렇게 알게 된 그 처음이 언제세요? 1998년도부터 네,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네, 그 외국인 선수들이 약을 가지고 들어오게 됐고요. 네. 근데 경기 전에 약을 이렇게 하나씩 먹게 되니까 이제 좀, 외국인 선수들이. 네, 네.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거고 첫째는 저희가 볼 때는 뭐 되게 뭐 영양제거나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또 팀에서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다 보면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이건 미국에서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는 약이다. 이제 그렇게 소개를 받으면서 네. 슬럼프라든지 체력적인 부분에 한계가 왔을 때 네. 나도 저거를 한번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과거의 선수들이 한두 알 정도를 접해 본 것을 제가 이제 목격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영 선수 본인도 외국 선수들이나 다른 동료 선수들이 약을 먹을 때 나도 좀 먹어볼까 이런 유혹을 느끼셨나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네. 워낙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약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이거를 먹으면 집중력이 더 생기니까 오늘 잘할 것이다 그랬는데 결과는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엔 절대 먹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자신 있게 맹세를 할 수 있는데 네. 예, 그 이후로는 약에 손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약을 먹고 오히려 더 경기도 좋지 않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네.
경기력이 월등하게 향상됐고 컨디션도 정말 좋았다. 네. 그러면 또 유혹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빠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장을 정확히 제가 읽어드리면 네. 현역 시절에 나는 복용이 엄격히 금지된 스테로이드를 상습적으로 복용하는 선수를 제법 목격했다. 네. 이거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우선 관심 있는 건 국내 선수거든요. 현역 시절 목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마혜영 선수 시절에 네. 거쳐가신 구단이 4개 네. 구단이시잖아요. 4개 그러니까 그 구단입니다. 구단에서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걸 잘 아시죠? 뭐 아무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네. 특히 뭐 제가 4군데를 돌았지만 4군데가 다 뭐 그런 상황이었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네. 후배들이 이제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요. 실명을 거론하는 거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나요, 그럼?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밝혀지게 되면은 특히 이제 시끄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선수들이 보게 되더라도 그냥 못 본 채 하는 게 다반사였죠. 현역 시절에 목격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데 현 야구계 걱정이 있는 거거든요. 현 야구계가 충격과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두 방향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영 의원이 무슨 의도로 그런 책을 냈고 또 그런 얘기를 거론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많은 야구인들이 의심을 받고 있고 또 뭐 전직 현직 많은 선수들이 의심받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으면 언급을 했으면 실명을 밝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영 의원이 본인도 유혹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 선수가 유혹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하진 않았다는 얘기죠. 뭐 요즘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당당하게 밝히라는 얘기예요. 그럼 모든 야구인이 바라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실명 밝히라는 얘기예요. 네. 상당히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네요. 네. 이병훈 의원의 얘기였는데 어떻게 직접 만나신다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이병훈 의원은 저랑 같이 활동한 시기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했던 얘기가 사실이다 아니다라고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갈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잘했다라는 분도 있고 지금 다른 선수들한테까지도 피해를 준다라고 그런 평이 있는데 네. 글쎄요, 약을 하지 않았다면은 선수들이 피해 보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물론 의심을 받는 선수들은 하지 않았지만 의심을 받게 되는 그 선수들은 제가 피해를 준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 의원의 입장에서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겠죠, 앞으로도. 네. 그러나 비난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실명을 공개할 용기가 없으면 아니면 네.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의혹만 증폭시킬 거면 아예 이런 얘기를 하지 말지 그랬냐. 예를 들어서 선동열 감독은 불필요한 얘기를 한 것 아닌가 싶다.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더 심한 소리가 나오는데 해설이나 열심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프로 야구가 작년부터 굉장히 흥행이 잘 되고 있고 네. 인기를 많이 받고 네, 있는데 뭐 야구 팬들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네. 그런 내용을 왜 끄집어내서 네. 이슈화를 시키냐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도움이 되지 않게 된다면 잘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폭로 이후에 인터넷 토론방 또 야구 팬들 사이에서도 이게 두 갈래로 나뉘어서 얘기가 뜨겁다고 그래요, 논란이. 네. 어떤 논란이 오고 가는지 한번 보시고 제가 직접 또 질문을 드려보죠. 뭐 나쁜 일을 밝히는 거는 좋은 일이니까 잘 하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선수들이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시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일단 이번 시즌 끝나고 나서 얘기를 했었으면 하는 약간의 아쉬움은 있어요. 인정을 못 받고 은퇴한 게 사실이거든요. 마영 선수가. 그러니까 무슨 주목을 받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또 이제 책을 출간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광고성 멘트라고도 생각이 들고. 선수 생활
활동할 때는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그런 부분을 이슈화 시킨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책 발간하면서 상업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 선수들 중에는 그렇게까지 약물 복용하신 분은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 책 마케팅이라 그러면 모를까 그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이 약물 복용해서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배적으로 많은 의견이 책을 팔기 위한 상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솔직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슬픕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받아들일 때 책을 제가 상업적으로 간다고 하면 그게 타이틀이 돼야 되겠죠. 타이틀이 와야 되고 뭐 한국 프로야구 뭐 약에 취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벌겠다라든지 상업적으로 책을 쓴 내용이 아니고 대부분 그 인터뷰를 하신 분들이나 말씀을 하신 분 보면 제 책을 보지 않고 기사만 보고 지금 판단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기회가 되시면 제 책을 읽게 되면 그런 오해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정도 파문이 일었을 때 많은 인터뷰 요청이 가고 누구냐? 정말 문제를 정화시키고 싶다면 어떤 선수냐? 이렇게 질문이 갔을 때 처음의 태도와는 사뭇 그 후반의 태도는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엔 용기 있게 하다가 나중에는 문제가 되니까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발을 뺀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저는 실명을 거론할 생각이 없었고 도핑 테스트가 강화돼야 되고 후배들이 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많은 선수들이 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목격을 좀 했다라고 했을 뿐이지. 근데 너무 많은 선수들이 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니까 제가 많은 선수가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제가 그 숫자가 10명 이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또 제가 뭐 뒤로 물러나서 10명도 많으면 많죠? 그렇죠. 10명 이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선수들은 현장에 없습니다. 지금. 책에서 썼던 10여 명의 선수는 아무도 현역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이후에도 없다 아까 그러셨거든요. 네. 그럼 지금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뭐하러 경고를 누구한테 보내는 경고인가요? 그럼 현재 시점에서 아무도 없다는 얘기인데. 제가 그 선수가 했기 때문에 경고를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도 결국은 그 약물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후배들도 약물을 유혹에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정확히 다시 얘기하면은 이 책을 좀 더 정확히 한다면 네. 현역 시절 금지된 스테로이드를 상습적으로 복용하는 외국인 선수를 제법 목격했다. 네. 이거란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내에서 인터뷰 요청이 많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네. 하지만 편집되는 과정에서 그 네. 얘기가 바뀐 거고. 그러면 한국인 선수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100% 외국인 선수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언론에 얘기하셨나요? 그럼요. 저는 항상 그 인터뷰를 똑같이 하는데 네. 상습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사람은 외국인이고 네. 한국 선수들은 호기심에 또는 슬럼프가 왔을 때 한두 알 정도 접해본 게 다다라고 저는 한 100회가 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책이 애초에 잘못 쓰여졌다. 아무래도 그런 부연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파장이 커진 것 같아요. 그건 부연 설명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이죠. 그렇죠. 정확한 네. 사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썼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상대팀 선수와의 사인 교환 문제. 네. 한 페이지 정도에 나왔던데 이런 얘기예요. 정리를 하면 상대팀 후배가 도와달라고 할 때 이를 거절하기는 어렵다. 다만 승패가 확정된 상황에서나 사인을 알려주는 것으로 한다. 이거는 공공연한 비밀이고 실제 이렇게 됩니까? 네, 실제로 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마 위원께서도 해보셨습니까? 선수 시절에? 저도 그런 경우가 있죠. 하셨어요? 네. 예. 어떤 경우에 하셨어요?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대학교 야구팀이 수적으로 굉장히 적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프로에 들어온 친구들을 보면 같은 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네. 엄청나게 각 팀에 퍼져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 네. 뭐 예를 들자면 형 나 타석에서 포수한테 이제 같은 학교를 나온 선배라든지 후배가 되겠죠. 나 이번 타석에 못 치면 2군 내려갈 것 같은데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면
포수가 굳이 심판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주심이 뒤에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직구만 던지는 거죠. 이적 행위네요, 그럼. 이적 행위죠. 우리 팀 선수한테는 배신 행위네요. 그렇죠. 특히 투수한테 가장 배신 행위를 하는 부분인데 투수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승패가 갈릴 때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전혀 없죠.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전혀 없어요. 그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속는 거네요. 뭐 그렇게 또 볼 수 있네요. 하지만 결국은 그 승패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내치기 어려운 그런 정에 의해서 도와주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그 투수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요. 투수는 알 수 있다. 그럼 코치나 감독도 알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작년에 LG의 김재밭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사인 교환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고려대학교 8구학번인데요. 제 동기가 이상훈이라는 유명한 투수가 있습니다. 저랑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제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또 마운드에서 이렇게 직구공만 던지겠다라는 사인을 주거든요. 결국은 이제 투수가 주는 예를 들면 어떻게 사인하나요? 직구공만 던지겠다 사인 좀 해보신다면. 이렇게 그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직구만 던진다고 이렇게 사인을 주죠. 그러면 이제 나는 고맙다고 하지만 또 워낙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직구만 던져도 안타를 못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하신 그런 사인이라면은 모두 아는 거 아닌가요? 구장에 있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친구와 저만의 사인이기 때문에 곧 계속 주시를 한다든지 그 사인을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관행은 계속된다는 얘기네요? 아무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특히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자제가 되겠죠. 자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자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팬들의 입장에서는 적잖이 실망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제가 돼야 된다. 이번 파문과 관련해서 가족, 특히 아내 되시는 분은 걱정을 많이 하셨겠네요. 네, 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요. 네. 제가 선수 생활 마지막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옆에서 힘들어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네.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뻐하고요. 네. 선수 생활 마지막에 받는 그런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비해서 지금 해설위원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네. 100배 이상 기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설을 선택한 부분도 가족한테 좀 더 안정감을 주는 것 같고. 마혜영 선수 시절에 팬들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 팬들은 또 지금도 아직 팬으로 남아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분들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이번 파문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그 파문이 일어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요. 또 괜한 얘기를 해서 어려움에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면서 또 감사드리고 하지만 제가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야구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의 어떤 이런 일 때문에 한국 야구를 아끼는 마음이 퇴색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